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똑똑똑 택배 왔습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온라인 학습 택배 왔습니다. 왜 이리 쉽지요? 함께 만드는 사회시간 가져보아요. 우리 주변 세상을 눈 크게 뜨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업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외부 공개 게시가 금지됩니다. 캡처 녹화 공유는 안 돼요. 이번 시간은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단원 정리 그 첫 번째 시간 핵심 단어편인데요. 사회교과서 26쪽부터 58쪽을 훑어보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요. 이번 단원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선생님, 사회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 선생님이 참 안타까운데요. 아마 사회가 어렵고 싫은 이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일 거예요. 매 시간마다 새로운 단어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그 단어를 외워야 하죠. 얼마나 어렵게요. 그런데 정선우 선생님과 함께하면 처음 접한 다양한 단어들도 왜 이리 쉽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사실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글자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답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운 핵심 단어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려운 단어를 정복해 봅시다. 함께 출발! 사탕은 까먹어도 지금 배운 단어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지형을 살펴봅시다 에서는 지형이라는 핵심 단어를 만났었는데요. 지형은 땅 지자와 모양 형자가 만나 땅의 모양을 지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형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바로 산지, 하천, 평야, 해안, 그리고 섬으로 다양한 지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로는 방위인데요. 3학년 때 동서남북 배웠을 겁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위치를 의미하고요.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아래쪽이 남쪽, 위쪽이 북쪽 해서 네 가지 방향을 바로 다방위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해서 만난 핵심 단어를 살펴볼게요. 교과서 29쪽에서 35쪽 훑어주세요. 먼저 산지는 외산자의 땅지로서 쉽게 말해서 산으로 이루어진 땅을 말해요. 높이가 높을수록 발색을 띠고 있었죠. 두 번째로 하천은 물하와 내천이 만나 강과 시내를 의미합니다. 주로 규모가 큰 강을 하라고 하고요. 규모가 작은 강을 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합쳐서 하천입니다. 하천은 파란색으로 지형도에 나타나 있었어요. 다음으로 평야는 평평한 들, 즉 평평하고 푸른 땅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논농사를 주로 이룬다고 했었죠. 네 번째로 해안은 바다 해자와 언덕 한자가 만나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여름철 휴양지로 자주 가는 해수욕장도 바로 해안이겠죠. 다섯 번째로는 간척이라는 핵심 단어를 만났었는데요. 간척의 간자는 방패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패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렇죠.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는 막다라는 의미고요. 척은 넓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다나 호수를 누구로 막아서 육지를 넓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깊은 바다나 깊은 호수는 막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를 이용해서 간척 활동을 합니다. 갯벌 가보셨나요? 우리나라 기후를 살펴봅시다. 교과서 36쪽에서 38쪽 핵심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날씨는 하루 날짜와 모양을 나타내는 맵시가 만나서 날씨가 됐는데요. 짧은 기간의 대기 상태를 이야기한답니다. 날씨와 쌍벽을 이루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단어인 기후는요, 공기기자와 상태후자가 만나 오랜 기간 한 지역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말합니다. 기후는 지역의 기온, 지역에 내리는 비와 눈의 양,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의 종합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기온을 살펴봅시다. 교과서 39쪽에서 41쪽 봐주세요. 기온은 공기의 기자, 온도의 온자가 만나서 공기가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단위로는 10도, 20도와 같이 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등온선은 같을 등, 온도의 온, 그리고 주를 나타내는 선자가 만나서 기온이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42쪽에서 46쪽입니다. 강수량은 내릴 강자, 물 숫자, 헤아릴 양자가 만나서 하늘에서 내리는 물의 양인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비와 눈 모두를 포함합니다. 기억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를 알아봅시다. 47쪽에서 53쪽에 나와 있는 핵심 단어입니다. 자연재해는 자연과 재앙의 재자, 해롭다의 해자가 만나서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는 없겠죠. 피할 수 없는 이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54쪽에서 57쪽에서는 예보라는 단어부터 만났는데요. 미리 예자와 알릴 보자가 만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보의 종류에는 특보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예보하는 것이 특보였죠. 이 특보의 한 종류는 기상특보가 있는데요. 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뉩니다. 어느 것이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더 크게 의미할까요? 바로 경보였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에서 나왔던 핵심 단어를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 어땠나요?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되감기 해서 다시 살펴보세요. 그리고 무조건 여러 단어들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느새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속에 그 단어와 의미가 새겨져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정리 두 번째 편, 우리가 배웠던 학습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되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